정진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욱입니다. 어느 분은 법사위에서 빰 맞고 운영에 와서 분풀이하고 있는데요. 헌정사상 우리가 유례를 볼 수 없는 영부인을 지금 모시고 있기 때문에 헌정사상 유례 없는 영부인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혼모 증인과 황종호 증인 안 나온 불출석 사유가 대통령 업무 보좌 및 공무상 비밀 준수입니다. 이거 대통령이 무식하면 보좌진도 다 이렇게 무식해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 업무 보좌는 그렇다 칩시다. 공무상 비밀 준수. 자, 증감법 4조 보세요.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무식의 기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도 무식하지 않으면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보세요. 4조가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겁니다. 강명구 의원 자, 발언권 얻어서 말 좀 합시다. 얘기하세요. 강명구 의원.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네. 자, 국회로부터 발언하고 있잖아요.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시간 좀 멈춰. 제가 꼭 무식한 오빠, 철없는 오빠 해야겠습니까? 자,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무식한지 무식하지 않은지 제 이야기를 들어줘 보세요. 자, 4조. 자, 자, 토론 중단하겠습니다. 예, 예, 토론 중단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정진욱 의원님 마무리하시고 토론은 제가 중단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공무상 비밀에 관한 조항입니다. 4조는 예, 국회로부터 공무원이 증언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온 서류에 의하면 공무상의 비밀을 준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외가 있습니다. 군사, 외교, 대북관계,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자, 이분들 이현모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소속입니까? 황종호 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버젓이 공무상 비밀 준수라고 써놨습니다. 이거 무시한 거 아니면은 뭐 철없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할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토론을 마치기로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배준영 간사님 마무리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박성준 간사님 지금 토론할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주의를 드렸는데요. 제지를 하셔야지 위원장님께서. 저는 바로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걸렸어요, 위원장님. 조용히 하시고요. 강명구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대통령이 무식하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가 경고를 많은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발언하는 사람들한테 합니다. 끼어드는 사람들한테. 사람만 저 경고를 하고. 강순규 의원님. 강순규 의원님이 지금 가장 많이 끼어들고 계세요. 정수장 안 됩니까? 강순규 의원님. 입법부의 일원이라는 걸 좀 명심해 주십시오. 입법부에 강순규 의원님. 다 여야가 협의해서 토론을 하도록 사회적 진행. 조용히 좀 시키십시오. 조용히 좀. 자,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토론하는 분위기입니까? 손 내리세요. 자,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자, 그러면 강력하게 토론하고 싶어하는 두 분만 예,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성국 의원님 토론해 주시고 고민정 의원님 토론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요.
자리에 가 계세요. 예, 자리에 가 계세요. 자, 정성국 의원님. 네, 정성국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가 계세요. 끼어들면 옆에서 뭐라 야단 쳐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요해서 말씀 안 하고요. 제가 옆에서 하지 동료들이 이제 하지 말라잖아요. 동료들이 하지 말라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요. 정진욱 의원님 그리고 예.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예, 저 순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토론이 이루어질 정도로 안 이루어질 정도로 발생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예. 이미자 의원님. 자, 이미자 의원님. 여사께서 내린 평가예요. 정진욱 의원님도 좀 조용히 하시고. 이미자 의원님, 제가 사악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과하세요, 사과. 위원장님 너무한부터 사과하세요. 끼어들지 말라고. 아니 내가 위원장한테 정말 뭘 못했어요. 사악하다니. 위원장한테 사과하는 무슨 말이야 지금? 아니 정부를 왜 그래? 나한테 정말 사과만 해요. 사과라고 말은 사악하다는 거 뭡니까? 나한테 같은 분들이 정말 나 이런 거 너무해요. 나한테 정말게 사과가 말해요. 됐어요? 그만하세요, 그만. 분위기가 그만 돌리세요. 이미자 의원님, 진짜 경고합니다. 무슨 경고를 자꾸 하신다는 겁니까? 사회자를 향해서 운영위원장을 향해서 사악하다니요. 무식하다고 하는 거를 위원장님 제지하셔야 되지. 그러면 위원장한테 사과하다고 하는 말은 제가 그만 됩니까? 우리가 말씀드리는다고 제지했으면 되잖아요. 제자로. 자,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 동의를 하세요. 자, 토론 종결 요청을 할 텐데, 아니 이렇게 운영위원장한테 사악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토론을 합니까? 아니.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예전에 이미 다 동행명령장 발행한 사람들 또 간사님한테 하세요. 간사님한테. 아니 간사간에 얘기하세요. 무한대로 발행하실 겁니다. 아니 위원장님 근데 사과해서 사과할 테니까 경고 무슨 조항 갖고 저한테 경고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데 경고하신 겁니까?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한 발언 가지고 왜 경고하십니까? 경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 자꾸 위원장님 경고하실 겁니까? 자, 회의의 질서 및 유지 145조 1항에 따라서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한테 경고하는 겁니까? 안 되지 이거는. 아니, 아니 위원장. 앉으세요. 들어가서 앉으세요. 아니 근데 위원장님 근데 들어가서 앉으세요. 빨리. 동행명령장을 같은 사람한테 여러 번 발행할 수 있는 겁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른 뭐 법사위 행안위에서 이미 동행명령장을 다 위원장님, 발행했는데 너무하십니다. 아니. 여기서 굳이 또 네? 다시 그렇게 발행해갖고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왜 있습니까? 운영위원회는 아니 원내대표시잖아요. 나 원내대표죠. 네 운영위원장이시도 하죠. 그렇죠. 근데 법사위 행안위 다른 곳에서 이 동행명령장을 이미 발행해 갖고 아유. 그렇게 했는데 왜 여기서 또 이행이 됐습니까? 아니, 앉으세요. 네. 잠시 정리하세요. 아니, 빨리 앉으세요. 빨리 앉으세요. 빨리 앉으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그냥 진행하시니까 빨리 앉으세요. 빨리 앉으세요. 그러니까 빨리. 발언기회 주시겠어요? 빨리 앉으세요. 발언기회 주세요. 앉으세요. 빨리. 발언기회 주세요. 빨리 앉으세요. 아니 위원장님부터 경고 취소하세요. 빨리 앉으세요. 경고 취소하세요. 무슨 경고를 취소합니까? 위원장님 뭔데 나한테 경고하세요? 내가 발언한 거 그만 방해하세요. 예? 저한테 왜 경고하신 겁니까? 그만하세요, 경고를 좀. 빨리 취소하세요. 그래서 제가 자, 지금 하시라고. 경고를 무슨 두 번이나 주 예, 지금 국회법 165조 국회 회의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 165조에 따라서 국회 회의를 지금 발언 제한을 시켜. 이미자 의원 계속 방해하고 계세요. 뭘 마음에 와서 인간이 안 넘어갈 거지? 제가 국회법 관련 조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회의를 지금 방해하고 계세요. 발언도 못해요? 아니 동행명령장 100번 발행하실 거예요? 좀 조용히 계세요. 무슨 딱지입니까?
좀 이렇게 해주세요, 간사님이 정리를. 자, 그러면 뭐 지금까지의 토론 내용들 종합해가지고 정성국 의원 2분 토론해 주시고요. 고민정 의원 토론 2분 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잘 들어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그 동행명령장 지금 그 정인요기에 여사가 두 번째 들어가서 지난번에 동행명령장 발급해가지고 가셨죠. 그 액션 한 번 하시면 됩니다. 또 하신다고 그 뭐 가셔가지고 시간 뭐 소비하시지 마시고 여사께서 지난번에 그 가셔가 다 하셨잖아요. 오후 가셔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 회의 진행되게 하려면은 이런 무리수 안 두시면 좋겠어요. 예, 끼어들지 마세요. 분명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정의는 한 명도 안 받아줍니까, 위원장님?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보다 정의 채택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권한이 있다 치더라도 저희도 몇 명이라도 받아줘야 저희가 물러설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요청한 정의는 단 한 명도 채택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뭐든지 정도가 있고 180석이 있고 108석이 있으면 그 180석에 대한 권한도 인정해 주셔야죠. 그 뽑은 46% 5%의 국민들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청한 정의는 한 명도 받아주지 않으시고 민주당에서 마음껏 다 정인 출석시키고 동행변호사 이거 발급하겠다? 저는 이거 국민들께서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아까 우리 저 존경하는 우리 정진우 의원님께서 그 무식하다는 표현하실 때 옆에서 뭐 김건희 여사께서 그런 말 한 거라 했지만 사실 그 의도는 그게 아니었고요. 무식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늘 말씀드린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님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 아닙니까? 아까 어떤 분 인정하셨어요. 김건희의 여사 붙이자는 거 민주당 의원님들도 인정하셨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아닙니까? 비판을 넘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고민정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운영위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사안은 다른 상임위에서 또 논의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헌정사상 최초로 여사를 그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증인 채택하는 이런 사례가 어디냐고 물으셨는데 없지요. 김유롱 여사도 그런 적이 없고 김정숙 여사도 그런 적이 없고 권양숙 여사도 그런 적이 없죠. 봐요. 그냥 이거 시사 잡지입니다. 김건희의 나라라고 버젓이 적혀 있어요. 저희 야당 의원들은 이런 거 보면서 즐거운지 아셔요?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게 즐거운지 아십니까? 심지어 BBC를 비롯해서 해외 외신들에서까지도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 부끄러운 몫은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헌정사상 최초로 김건희 여사를 우리가 모실 수밖에 없느냐. 사건이 너무 많잖아요. 주가 조작, 허위 학력, 양평고속도로, 각종 문자들, 인사 개입, 공천 개입. 근데 뭐 하나 해명된 게 있습니까? 여태까지 수많은 여사님들 계셨어요. 여당 쪽도 있고 야당 쪽도 있고. 이렇게 표현됐던 여사님이 있었습니까? 저게 민주당이 프레임을 너무 잘 씌워가지고 저희가 그 정도로 유능해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무식하다라는 그 단어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대통령님에게 무식하다라고 표현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랬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님이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라는 단어를 보고 경악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께서 뭐라 그러셨냐, 선거 기간에는 잘 보이고 싶으면 그런 얘기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류의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그래도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저희도 경악스러운 단어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예,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재 의원님 발언권 얻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증인 신청했는데 여러분들 이재명 정부예요? 이재명 정부 대표도 오늘 증인을 신청했어요. 바로 갑시다. 예. 자,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 및 제112조에 따라 겨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없으면 말 못해요.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말고. 이제는 없으면 말을 못합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지신 갖고 하세요. 이거는 방탄하는 정도로 이 정도로 지신 갖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7인 중 찬성 18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거는 방탄하는 그 열성으로 의정활동 하시라고요. 그럼 실천한다고. 동행 명령의 집행에 관한 세부 절차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습니다. 누가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회의를 정회하고 국정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출석한 증인 중 강혜경 증인으로부터 대표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혜경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또는 기명 날이 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증인 강혜경. 예,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서실장님. PPT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씨는 목적이 비슷한 권오수, 이종후, 명태균 같은
사기성 사익 추구 집단과 어울려 자산을 축적하는 경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 경제 공동체는 주가 조작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범죄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들 범죄 공동체는 나아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며 드디어 국가 권력을 쥐고 흔드는 권력 공동체를 완성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녹취를 통해서 김건희 씨 카르텔의 범죄 혐의가 다시 읽겠습니다. 어제 공개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를 통해 김건희 카르텔의 범죄 혐의가 낱낱이 밝혀졌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입니다. 우선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아주 치명적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또 공천 개입,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의 공천 개입 사건은 민주주의 국가의 뼈대인 공당인 정당의 공천 관리와 선거 시스템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탄핵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비서실장께서는 앞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들은 녹취에서 아무런 법적 의미도 없다. 야당의 일방적인 정치 공세다. 이렇게 깎아내리기만 했습니다. 두 번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비서실장께서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당의 원내대표 사령탑으로 이끌면서 잘못 보필했습니다. 이번에도 민심을 잘 정리해서 전달할 책무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탄핵 사유가 있는지 낱낱이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한 멘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빠르게 육성을 들었지만 이제 저렇게 문자로 된 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이거 대통령 얘기입니다.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명태균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취임식 하루 전날 5월 9일자이고요. 같은 날 명태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명선생 처리 안 했어? 명선생이 이렇게 아침에 놀라셔서 전화 오게 만든 게 오빠 대통령 자격이 있어? 이것은 김건희 씨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했다고 마누라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장난하는 척 이거 안 쳐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누라 전화가 와서 선생님 윤상현 전화했다. 이렇게 전하는 거죠. 명태균 씨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명태균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라대 그래서 윤상현이 끝났어. 이렇게 내일 아침에 발표할 거예요.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비서실장께서 아무 의미 없다고 해도 어떤 의미가 법률적으로 있는 심각한 탄핵 사유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천 개입으로 인한 탄핵 사유 첫 번째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위반을 명백히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일각에서는 아직 당선자 신분인데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선 씨의 공천 확정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 됐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지위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정치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서 이미 당내 공천의 개입 행위 착수 시부터 김영선 공천의 확정 시점에 이르기까지 윤석열의 당내 공천에 대한 위법한 개입 행위 및 영향력 행사가 지속되고 유지됐다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것이고 따라서 대통령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한 자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경선 운동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선 씨를 전략 단수 공천 방식으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종용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선 선거인의 후보 선택지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 되는 것이고 또 경선 선거인 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법률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공소시효가 다 지나갔느냐, 선거사법 공소시효,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에 그 위반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이후 10년 경과라는 특칙 규정이 있습니다.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57조 6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소시효 중에 있다라는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행위는 공당의 국힘당의 선거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 명태균의 행위는 정치적 지위와 건세라는 대통령의 위력에 의하여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공천거래 관련해서도 명백히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봐집니다.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선거를 위하여 명태균 씨로부터 선거 여론조사 내용을 보고받았음에도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2조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것에 위반되는 것이고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47조의 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해서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분을 더 쓸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에 계속할까요? 예, 다음 질의에서 1분 빼겠습니다. 네. 네. 요청. 네, 그러면 추미애 의원님 말씀을 정리해 주시거나 다음 질의 때 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어가는 말씀만 마이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형법 141조의 수뢰 후 부정처사죄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와 같이 이 3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받은 이후에 김건희 씨를 통해서 창원 국가 산단 선전 등 국가 정책 사안에 명태균 씨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형법상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될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에 같은 기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저도 한 말씀. 빠른 진행을 위해서 빠른 진행도 좋은데 저는 그냥 듣고만 있나요? 실장님 이어서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는요 보충 질의할 때 아무리 그래도 그때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가만히 있으면 다 수긍하는 게 되니까 우리 존경하는 추미애 의원님의 지금 말씀은 과도한 정치 공략적 일방적 주장이고 일방적인 법리 해석입니다.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석 비서실장님. 오늘 비서실장님 모습을 보니까 무슨 개선 장군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한 60%쯤 나오는 상황에서 국회에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 아무 잘못 없고 김건희 여사도 전혀 부적절한 것도 없고 다 잘 돌아가고 있고 야당의 정치 공세고 다 국민들의 오해고 그런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갤럽 여론조사가 혹시 조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근데 제가 오늘 비서실장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지금 비서실장님 같은 분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계시니까 지지율이 19%가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 검찰총장입니까? 대법관입니까? 우리가 검찰총장을 뽑았습니까? 아니면 대법관을 뽑았습니까? 뭘로 뽑았습니까?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대답해야 됩니까? 대통령으로 뽑은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법률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말씀만 계속 하고 계시죠. 대통령이 국민 앞에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을 먼저 져야 됩니까? 아니면 법률적인 책임만 없으면 뭔 부적절한 행위를 해도 법적으로만 문제 없으면 뭐 상관없다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사안마다 다르겠죠. 당연히 정치적, 도의적 책임,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안에 관한 문제인지를 따져봐야 될 겁니다. 자, 지금과 뭐 같은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 심화된 정치 양극화 속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탄핵에 있어서 좀 잘못된 교훈들을 얻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어떤 정권이든 우리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야당 왜 이러냐라는 소리 하는 순간부터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야당이 탄핵몰이를 한다, 선동한다라고 하는데 아까 어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야당 그렇게 유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시고 김건희 여사가 문제시고 사실 보좌하시는 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야당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자, 오늘 제가 보면서 들으면서 정말 기가 찼던 게요. 지금 아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취와 관련해 가지고 법적으로 무슨 문제 있냐라고 하셨죠. 근데 국민들이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랑 이야기하면서 뭐 김영선 뭐 얘기하면서 공관위 얘기 나오고 다 뭐 그때 당에서 뭐 딴소리 하네.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으면서 어떻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국민들은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셨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아무 문제 없고 우리 대통령이 정진석 실장님 말씀대로 아주 적법하게 뭐 대통령도 아니고 당선인이니까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판단하셨겠습니까? 국민들마다 판단이 다르실 걸로 생각됩니다. 실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제가 모두의 말씀 들었다시피 그 녹취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법적으로, 대부분의 상식적으로 국민들의 문제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하는 거를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면서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빠져나가시니까 지금 지지율이 19%가 나오는 겁니다.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번 더 보십시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용기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지난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경선 때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연락 안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와 관계 관련해 가지고 그런 대통령실의 메시지를 듣고 그 어떤 국민이 이게 경선에는 끊었고 본선까지 연락 안 하셨겠구나. 그 이후에 취임 직전에는 뭐 축하 전화 정도는 할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어떤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대통령실에서 경선 때까지만 연락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연락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대통령이 기억을 잘 못하셨든 간에 대통령실에서 사실과 다른 메시지가 국민들께 나갔으면은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비서실장님 정도는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의원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찰 공직자로 근무하시다가 갑자기 정치 실장님, 현장에 뛰어드신 분입니다. 그 인적 사과하실지 안 하실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숱한 사람들을 만나게 좋습니다. 됐고 자, 그래서 취임 직전이라서 아까 다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전날이라서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축하 전화가 오고 기억을 잘 못했다. 대통령이요 그냥 축하 전화 받아서 그래 고맙습니다. 내일 취임식에서 봅시다라고 하고 전화 끊으신 게 아닙니다. 김영선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의 공천과 관련해서 그것이 무슨 달래기 위한 목적이든 뻥을 치신 거든 거짓말을 하신 거든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김영선 실장님 공천은 잠시만 들어보십시오. 우리 천하람 의원도 잘 아는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실장님,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그때 쫓아내기 억지로 직전인 이준석 당대표를 과도한 거론하시면서 경강부회를 이런 하지 식으로 마십시오. 국민들한테 눈속임하려고 하니까 지지율이 19%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태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실이 거짓된 해명을 국민 앞에 내놓은 게 달라집니까? 그리고 이준석 보세요. 대표한테 가서 대통령이 물어보세요. 그렇게 김영석 공천한 아니, 거 천하람 의원님은 들어보세요. 명태균 씨랑 이준석 대표랑 새벽 4시에 사찰에 가서 홍매와 같이 씹었잖아요. 지금 저랑 예, 실장님 과도하십니다. 아니, 실장님 저에 대한 얘기는 지금 저를 어떻게 뭐 시간 중지해 주세요. 왜 언성을 높이고 그래요? 시간 왜? 중단해 주세요. 지금 저에 대해서 무슨 신상
반상 발언하시려고 나오신 아니 겁니까? 천하람 의원님 명태균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무슨 네? 말씀이세요? 대통령님이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이- 잠시만. 이준석 그리고 대표가 비서실장님. 새벽 4시에 물타기하고 경남의 사찰에 가서 홍매화 심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비서실장. 물 탄다고 그게 물 타집니까? 이러니까 지지율이 이 모양인 겁니다. 국민 예. 앞에 타임 넣어주세요. 잘못한 거는 제대로 잘못한다고 인정을 해야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십시오. 아, 지금 장난하시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희 지지율은 저희 지금 개혁신당 지금 국정감사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사과 자, 잠깐 시간 좀 멈춰주세요. 자, 사과하십시오. 사과 일 아니에요. 저기 천하람 의원님, 사과 못합니다. 천하람 의원님. 야, 아까 금도라고 그랬죠? 그 금도를 내는 거예요 방금. 지금 자, 잠깐만요. 예, 천하람 의원님. 예. 지금 질의한 위원장님. 잠깐만 저에 대한 거는 제 좀 가라앉히시고요. 할 테니까요. 자, 천하람 의원님 잠깐 가라앉히시고. 예. 저 우리 정진석 실장님, 저 5선 국회의원이신데 지금 국회에 기간 증인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거라고 보이고요. 잠깐 좀 더 가라앉히신 다음에 시작하도록. 자, 1분 넣어주세요. 네. 예, 시장님. 예. 계속 하세요. 다시 예. 질문 시작해 주십시오. 시장님. 자, 대통령께서 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통화를 한 걸 기억을 못 하셔서 제대로 브리핑을 못 했다고 합시다.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대통령 기억력이 안 좋으시면 우리가 대통령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임식 전날은 수없이 많은 전화를 축하 전화를 받는 날입니다. 근데 잠시만요. 그런 상황을 좀 한번 근데-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예. 가실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게 우리가 긴 통화도 아니었고요. 한번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이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날은 당선인이니까 법적 문제 없다. 취임 전이다. 근데 하루만 지나면 대통령이 당선 취임하신 분이고 실제 취임하셨잖아요. 대통령 취임 전날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누군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인물 같은 사람한테 여당의 공천과 관련해서 지금 실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책임지지도 못할 그냥 정치인이면 응당하는 것 같은 얘기들을 그런데 굉장히 묘하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뭐 공천 공관위의 얘기를 들었다. 나는 김영선이 해주려고 하는데 대통령의 당선인의 의견 표명까지 있고 근데 당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네. 피드백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녹취가 나왔잖아요. 이런 거를 보는 국민들이 이거 보고 즐거우실까요? 우리 대통령이라는 분이 대통령 취임하는 국민들 앞에 엄숙하게 선서하는 바로 전날에 국민들마다 이렇게 판단이 여당의 다르시겠죠.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부적절한 인물과 관련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어떻게 느끼는지를 보시고 적절하게 송구하다 사과하다 최소한 국민들 마음에 맞는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지금 지지율 이런 뉴스가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뉴스에도 나와요. 그 문제의 녹취가 임의로 조작된 듯하다는 전문가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도대체 녹취된 부분도 부정하시는 겁니까? 이거 조작. 자 그럼 저도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자 이 문제의 본질은 뭡니까? 예, 신장식 의원님. 대통령이 부적절한 네. 불법 선거 개입, 공천 개입을 했다는 게 문제의 본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의원님. 그런데 예, 의원님이 잘 아시는 예, 이준석 실장님. 당시 당 대표도 예, 실장님. 불법 개입이 없고 이거는 당연히 적법 절차에 따라서 김영선이라는 사람을 후보 공천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장님 그만 정리해 상대당도 여성 주십시오. 후보고 따라서 김영선 후보가 유리했고 또 지지도도 제일 높았고 여러 실장님 가지로 되지 않습니까? 그만하시고요. 정리 좀 해주세요. 이라는 분이 이런 공천 여당 공천 관련해서 자, 신장식 의원님. 하고 다니는 게 지금 그 국민들 보시기에 좋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모두에도 설명을 들었다시피 대통령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정치인들이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 관계 맺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축하 전화를 오면 예, 실장님 여긴 토론장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정리해 민원이라도 주십시오. 하면은 잘 챙겨주겠다. 잘 알아보겠다라고 좋게 듣기 좋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 덕담 차원에서 얘기를 건넨 것이라고 설명을 실장님, 드렸지 않습니다. 실장님 정리해 주시고 이제 그만하십시오. 아니 왜 제 설명은 왜 이해를 안 하시고 자꾸 왜 의원님 주장만 하십니까? 자, 신장식 의원님, 예, 의사진행 발언이신가요? 예, 신장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주십시오. 네.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도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 예, 잠시 전 존경하는 천하람 의원님께 비서실장이 했던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신경 써라라는 등의 발언은 국회 증감법 제13조 국회 모욕위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그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합니다. 사과 안 하면 저는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즉각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러면 자, 제가 발언 중입니다. 아직 제 발언 시간이고요. 제 발언 중입니다. 국회 모욕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저는 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실장님,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정부에 대해서 사실 비판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너희 정당이나 걱정하라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네 정당 지지율이나 지나친 생각해라. 발언이었다고 생각되시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국회를 모욕할 의도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누구보다도 사과하시고요. 국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말씀도 하겠습니다. 저도 사과하시고요. 국회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국회 모욕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회 상황이 바로 국회 모욕입니다. 이 반민주적, 반헌법적 국회 운영이 바로 국회 모독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유감을 표시하면서 국회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국민으로서 나오신 겁니까? 비서실장 있어요, 비서실장. 거잖아요. 모양이니까 지지율이 17%에 17%. 사람이 있는지 국회 걱정하시고. 자, 신장식 의원님. 네. 예. 자, 일단 정진석 실장님 유감 표시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다른 단서를 안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감 표시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천하람 의원님 신상 발언인가요? 신상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유감 표명은 하셨지만 저는 지금 비서실장님 발언은 저희 개혁신당을 지난 총선에서 지지해 주신 102만 분이 넘는 저희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오늘이 개혁신당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니고 저희 개혁신당이 여당도 아닙니다. 정진석 실장님 그거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말끝마다 뭔가 타당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적하고 본인의 잘못을 신경 쓰기보다는 남에게 손가락질하려고 하는 태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저는 오늘 국정감사가 참 제대로 진행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문제겠지만은 대통령 비서실과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매우 어둡다.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참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실 말씀이 뭐 개혁신당 지지율 얘기밖에 없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강민국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기간 정의를 어렵게 채택해 놓고 또 지금 사실 모든 뭐 안보 경제가 얼마나 위중한 상황입니까? 이렇게 모든 우리 국정을 하는 수뇌부를 모아놓고 좋다 이거죠. 당연히 와야 되고. 그런데 그 의원들이 질의와 또 기관적인 간의 답변과 질문 사이에 그것도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원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역정을 낼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또 충분히 저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기관적인들께도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줘야지. 의원들 질의만 하고 답변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본질의 국정감사의 본질에 벗어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의원진 질의에서 답변이 원치 않는 게 온다면은
그럼 지금 오늘 왔던 우리 저 정진수 실장님도 기관 증인들도 무건 수행하십시오.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율하죠. 예, 강민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 기회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실장님의 답변이 주도적으로 답변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좀 더 신속하고 간결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유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님, 명태균 씨를 뭐라고 부르고 싶으세요? 명태균 씨죠. 자, 뭐라고 칭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국감장에서 들으니 앞에 계신 여당 의원님들이 사기꾼이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동의하세요? 뭐 그런 표현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아, 동의하진 않으세요? 제 PPT 쭉 띄워주세요. 대통령실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도 겸직하고 계시죠? 실장님? 네, 인사위원장입니다. 네, 그렇죠. 제가 이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박보검 인사라고. 박절하지 못해서 보은으로 검사라서. 세 개인 것 같아요. 박절하지 못해서 보은으로 검사라서. 자, 2021년 10월 6일 정권교체 국민행동 초청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 시절에 나는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 이런 거 시키고 안 하겠다라고 말하셨지만 자, 명태균 녹취 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틀어주세요. 준비 안 됐나요? PPT 녹취 틀어주세요. 죄송하지만 네. 장관 한참 뭐 한참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한치나 저거 한치나 내보고 인사를 다 할 거냐고 다 하겠냐고 썼대요. 내가 그걸 안 한다 할까? 그거 어쩌냐고 막 내보고 쓰곤 했었대. 네. 이런 녹취록을 듣다 보니까 윤 대통령 인사가 혹시 일단 드러난 걸로 봐도 박절하지 못해서 보은으로 검사라서 박보검 인사인 것 같은데 이 철원우 오빠가 여러 인사에 혹시 잘못된 좀 가이드라인을 주신 게 아닌 건지 저희 의원실하고 박찬대 원내대표실에서 3개월이 넘게 공공기관 320여 곳에 그 정부 유관단체 기관장들 임원들을 좀 전수조사해봤습니다. 총 458명의 낙하산 인사가 있더라고요. 역시나 박보검이었습니다. 박절하지 못하고 보은이라서 검찰이라서 검찰 많았고요. 대선 후보 캠프 용산 출신 많았고요. 전직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출신도 많았고요. 이명박 시절 인사도 86명이나 됐고요. 특이한 건 좀 돈이 되는 기관들에는 상임이사들까지 친윤으로 꼼꼼하게 채워져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 좀 흥미로웠던 기사 중에 하나가 보험연수원장이라는 다소 생소한 직책을 맡게 된 하태경 원장님 얘기도 있습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성 기사라고 뭐 고발하거나 정정 보도를 해달라 요청하지 않은 거 보니까 생소한 직책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에는 임기가 남아있는 공기업 사장들도 사퇴시키고 해임시키고 자, 제가 좀 몇 개 말해드릴게요.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천국제항공사 등등입니다. 자, 실장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아시죠? 네. 이거는 그럼 윤 정부 블랙리스트 아닌가요?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공기업 사장들 사퇴시키고 박보검 인사로 라인을 쫙 갈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정부 블랙리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해서 강제로 사퇴시킨 바가 없습니다. 사퇴하거나 해임한 경우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에도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뭐 사실 팩트로 다 전부 다 전수조사했으니까 네, 그 부분은 자료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육성과 함께 또 재미있는 녹취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녹취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딱 한마디 했어. 그 녹취 들어주셨습니다. 김영선이 경선때도 열심히 뛰어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자, 이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어제 딱 한마디 했어. 우리 명 선생님 선물은 김영선, 박완수
김진태는 사모가 반밖에 몰라. 뭐 반은 명태균이가 뒤에서 했다는 거 알지. 이런 녹취 내용이었어요. 자,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 누굽니까? 네, 정진석 저입니다. 아, 재보궐선거 공천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윤상현 의원. 네, 맞죠? 네, 그리고 지금 정진석 위원장은 어떤 공천관리위원장이셨죠? 지방선거 공천관리. 맞습니다. 자, 2022년 3월 21일 기사를 보면 국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의 전진석, 친윤계, 공천 영향력 이런 제목의 기사, 제하의 제목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그 지방선거 공천에 굉장히 힘을 발휘하신 거잖아요. 그때 직이 있었으니까. 증인 선서하셨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명태균 씨와 통화하거나 만난 적 있습니까? 명태균 씨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로부터도 김진태 강원도지사나 박완석 경남도지사 후보 관련해서 연락 받은 게 없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락한 적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없습니까? 없습니까? 네, 지금 여긴 증인으로 나오신 건 알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듣고 왔길래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 윤상현 의원이라고도 다들 지금 말하고 하지만 한편으로 이제 선물이란 표현, 박완서 경남도지사와 김진태, 박완서와 김진태는 내 그 여사의 선물이야라는 표현에서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분은 공관위원장님은 맞으신 거죠? 그 당시 공관위원장님이 거기에 관여하실 수 있는 분은 맞는 거죠? 공천에 관여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공천을 그러니까 심사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김진태, 박완수 이 두 후보와 연관된 그 공관위원장은 윤상현이 아니라 정진석 제가 비서실장은 바로 맞는 거죠. 6일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윤상현 의원도 뭐 내가 가져간 적 없다. 정진석 의원 그리고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셋 중 한 사람은 뭔가 이 선물을 주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 맞는 것 같은데 셋 다 부인하고 계시네요. 제가 뭐 부적절한 어떤 처신을 했거나 뭐 불공정하게 뭐 공천 관리를 운영했다는 취지의 말씀은 아니시겠죠? 아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선물을 누군가한테 받았다라고 명태균 씨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세 분 다 부인을 하고 계시는 듯하네요. 그분의 선물 주장이 뭘 뜻하는지는 저로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글쎄요, 위원장님 저 아까 네, 간략하게 네, 예. 짧게 2022년 10월 5일 문화일보 보도에 보면 아까 그 낙하산 인사를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낙하산 인사가 466명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458명보다 좀 많습니다. 캠코더 인사는 아시다시피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얘기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민주당 의원께서 중요한 팩트를 체크를 해주셨어요. 비서실장님께서 증언도 하셨고 지금 지방선거에 공관위원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 관련해서 접촉도 없었고 알지도 못하고 명태균 씨 관련해서 무슨 공천 청탁받은 거 없다고 확인해 주신 거죠? 그 당시 공관위원으로 천하람 의원이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지금 민생을 챙기지 않고 야당에서 독단적인 국회 운영을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이 국회에서 탄핵의 밤 개최했었고요. 지금 계엄 운운하면서 장애 집회하겠다고 하고 있고 오늘 또 녹취로 반복해서 틀면서 사실관계가 전혀 확정되기도 전에 탄핵 사유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저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이재명 대표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거리로 뛰쳐나가 장애투쟁을 할 거라고 이미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게 뻔한 술수기 때문에 저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거든요. 이제 녹취록 하나 틀어놓고 이제 오늘 보도 보니까 대통령의 헌법상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개헌연대도 발족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저는 이게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당선 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재판이 확정돼서 대선에 못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 현재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켜서 조기 대선을 치르자고 한번 꼼수를 부려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국민들께서 여기에 속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 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 4년, 대법원장 임기를 6년으로 정하면서 달리한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이 각각 임기를 달리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는 헌법의 기본 체계 중의 체계입니다. 이거를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전유물도 아닌데 대통령 임기 갑자기 단축 2년 하겠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늘 또 녹취록 계속 반복해서 틀고 계시는데 이 정도 단편적인 녹취 내용의 이 공천 개입의 증거가 될 수 있다면 이재명 대표 수사야말로 이미 끝난 것이고 바로 기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법사위에서 이하영 부지사가 자기 변호사랑 대화하는 녹취 파일을 튼 바 있습니다. 그 녹음 파일에 보면 이 짧은 녹취록보다 훨씬 내용이 구체적이에요. 이하영 피고인과 변호사가 은밀히 대화한 걸 보면 이재명 대표 측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고 광장이라는 조직에 돈을 댔고 재판 로비를 했고 변호사비 대납했다라고 딱 되어 있고 또 이하영 지사는 진정으로 그 폭로를 두려워해서 진정으로 무섭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재명 대표 재판을 보면 수백 명의 증인을 신청하면서 수많은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면서 별다로 달리 재산이 줄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오는 것이거든요. 일반 국민이 어떻게 자금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이렇게 재판을 오래 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조차도 저 녹취록이 있다라고 해서 뭐 바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누가 무엇을 함부로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녹음 파일만 있으면 사실관계 다 확정되는 것처럼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부터 바로 기소하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이 관련자들이 전부 분쟁 중에 있고 다 말이 다르면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신빙성을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치 명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오늘 이 얘기밖에 안 하시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내부 공천과 관련된 문제예요. 물론 국민들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당의 민주적 체계가 서야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의 민주적 체계는 훨씬 더 망가져 있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걸로 지금 재판 중에 있죠. 이 지금 버젓이 몇 년 전에 1970년대도 아니고 당대표 뽑을 때 동봉투 뿌려서 그 뿌린 사람이 윤관석 전 의원이 어제 징역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홍익표 민주당 당시 원내대표께서 당시 민주당 내부의 여론조사 업체를 못 믿겠다라고 여론조사 업체 바꿔달라고 조작됐다는 주장까지 했었습니다. 이게 여야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은 지금 일방적으로 이 녹취록 하나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걸 들여다보든지 아니면 사실관계 확정에 있어서는 뭔가 정확히 증거관계에 대해서 확정되고 나서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통으로 개입하고 울산경찰청장까지 개입시킨 사건이야말로 진짜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 내로남불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아까 대통령 취임 전날에 수많은 전화 받았고 정황상 취임 전날이니까 많은 전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년 6개월 전이에요. 짧은 전화기 때문에 기억 못하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 재판에서 대면 보고 받고 해외 출장 가서 며칠간 같이 있으면서 골프 치고 표창장까지 준 사람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통화한 사실을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도 좀 과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뭐 그 부분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정책실장님, 저희가 특검 탄핵만 반복하면서 국회가 허송세월 중인데 저는 어떤 정치적 이슈도 민생에 앞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 폐지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지금 이 국감 때문에 또
현실적이지도 않은 탄핵 특검 얘기하느라고 또 계속 밀리고 있어요. 저는 금투세 폐지하고 또 증시부양책 확실히 서야지, 확실히 세워서 시행해야 우리나라 경제 살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1,400만 정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발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건전하게 경제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세금 체계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금투세에 대해서는 조속히 폐지를 국회에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민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용한 증인께 좀 질문할 거니까 준비 좀 해주세요. 네, 신용한 증인님, 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전에 정진석 실장님께 몇 가지만 좀 여쭐게요. 그 명태균 씨하고 통화한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만난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으신가요? 신문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말고 이 사건 터지기 전에는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오늘자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입니다. 결국은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19%가 나왔고 17%가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으로서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송구하다는 그 마음을 대통령께서는 갖고 계십니까? 매일같이 보실 테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국민들의 의견 또 구체적인 정책들이 어떻게 국민 속으로 스며드는지를 정교하게 체크하고 계시고 그런 면에서 여론을 잘 살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정교하게 체크하고 있고 여론을 잘 살펴보고 계시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지는 글쎄요. 하고 있습니까? 심각하다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숫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대통령께서 생각은 하시냐고요. 이제 반등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할 테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대가 꽤나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심각하게 인지하시지는 않았나 보네요. 높은 지지도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서방 국가를 보더라도 직전에 기시다 총리도 계속 15%, 13% 내외였고 유럽의 정상들도 20%를 넘기는 정상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네. 그러나 부디 높은 지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저희들이 방금 심기일전에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말을 들으십시오. 들어주세요. 제 질문을. 부디 대통령께서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의 인식은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이런 여론조사의 숫자를 보내고 있는 것은 꽤나 오래됐거든요. 근데도 이 빨간불을 대통령께서 아직도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실장님께서 잘못 답변하신 거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정치인이 돼서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으시다. 이런 말씀도 아까부터 계속 하셨고 또 공관위에서 나한테 이거 들고 왔길래 라고 대통령께서는 답변하셨는데 그러니까 녹취록에서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대응을 하셨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야 대통령님 너무 안 되셨다. 어찌 대통령 앞에서 내가 방패막이가 되어야지 하는 참모가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다들 대통령을 방패막이로 만들고 다 그 뒤에 숨어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대통령의 말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요? 글쎄요,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들고 왔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공천 관련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상반된 답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린 뭐가 겁니다. 맞는 겁니까? 대통령 말이 맞는 겁니까? 대통령실 말이 맞는 겁니까? 저희가 뭘 따라가야 돼요?
공천관리 책임을 졌던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보고드린 바 없고 지시를 받은 바도 알겠습니다. 없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부터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이고 대통령실의 말을 참으로 알아듣고 하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죠? 뭐 그건 뭐 의원님의 선택에 달린 문제겠죠. 이래서 대통령님이 안 됐다는 겁니다. 신용환 씨에게 묻겠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82건의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신용환 증인께서 직접 여론조사 보고서를 확인한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떤 거죠? 네, 있습니다. 저는 명태균 씨나 그 분들을 알지는 못하고요. 몇 년 동안 잊어먹고 지났습니다. 저는 떠났고 그에 대해서 뭐 달리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뉴스에 이제 한 두어 달 전부터 계속 거론되고 이러면서 혹시 뭐가 있었나 하고 보는 과정에서 물론 여론조사에 대한 자료는 뭐 밝힐 수는 없지만 더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명태균 씨라고 하는 그 회사 거기에서 제가 파일을 보다가 미래한국이라고 적혀 있는 파일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입니다. 그러면 그 여론조사를 혼자 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기억이 네, 보고를 받는 과정들이 좀 있었나요? 보통은 국내 제가 이제 아침에 전략 조정 회의라는 걸 들어가고 저녁에는 일일 상황 점검 회의라는 걸 들어가는데요. 뭐 양쪽 회의가 이제 구성원이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바쁘시면 못 와서 차상위 분이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구성원은 계속 바뀌어 있었습니다만 국내 유수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와서 직접 어떤 그런 여론조사 내용을 설명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의미 있는 날 한 달 전이라든지 D-30일원 때는 저희는 뭐 출처는 알지 못합니다만 어떤 페이퍼를 보고 한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회의를 거치는 회의체가 있다. 아니요, 그 여론조사 회의체는 저는 모릅니다. 그건 모르고 보통은 아침에 07시에 선대 본부장님들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실무 각 파트의 실무 책임자분들이 모여서 전략 조정 회의를 하는데 네. 그때 예를 들어서 어디가 급격하게 이렇게 빠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을 가기로 했던 것을 B 지역으로 그럼 바꾸자 하면 이제 일정 담당분이 또 바빠지시고 저희 네, 그러면 전략조정회의에서 여론조사가 됐든 혹은 동향이 됐든 언론 기사가 됐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하신다는 뭐 거죠? 그런 말씀이나 또는 뭐 그 전략조정회의는 누가 참석합니까? 전략조정회의는 그 각 파트별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으면 이제 정책 공약이고요, 조직이라든지 뭐 홍보, 대변인단 이런 식으로 각 파트의 실무 책임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윤재옥 상황실장, 이철규 전략기획본부장, 그리고 김동주 메시지팀, 김은혜 대변인단, 또 박민식 전략기획, 김호진 지금 차관 지내셨던 분이죠. 당 조직국장, 또 김승희 의전. 근데 그 부분은 당에서 나눠졌던 회의체 그 도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무 책임자들이 오시는 거고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저는 한 95%쯤 참석을 했고요. 다른 분들은 바뀌기도 하고 윤재옥 실장님이나 이철규 의원님은 선대본 회의 마치고 와서 이제 이해를 주재하시는데 이철규 의원님은 오실 때도 있고 안 오실 때도 많이 있었고 주로 메인 주제는 윤재옥 실장님이 많이 하시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봉지욱 참고인이 출석하셨습니다. 네. 혹시 손을 좀 들어서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봉지욱 참고인님. 네. 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존경하는 강승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충남 홍성 예산 출신의 강승규 의원입니다. 실장님. 네. 혹시 그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외교 때 그 순방 외교를 훼손하기 위하여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대화 기록을 짜깁기 편집 의혹을 짜깁기 편집 보도했다가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그런 사건 알고 있죠? 네. 그때 그 바이든 날리면이 조작됐다, 짜깁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어딘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소리규명연구소. 소리규명연구소라고 기억합니다. 예. 소리규명연구소에서 배명진 교수가 5명의 교수로 이번에 소위
명태균 녹취록의 그 17.5초에 대한 소리 파일을 성문 분석을 통해서 좀 해서 오늘 일부 언론 보도에 지금 보도가 됐네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분석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17.5초의 소리 파일에서 임의로 편집 조작된 증거가 보인다. 편집 조작을 가리기 위해 바람 소리와 같은 배경 잡음이 인위적으로 추가되었다. 총 17.5초 동안에 소리 주파수의 음폭을 비교해 봤더니 크게 세 구간이 상이하게 구분되었다. 이러한 세 구간이 편집 조작되었다는 의미이다. 첫째 구간에서는 공간 위에서 누가 왔었다는 말, 이 구간에서도 조작된 의혹이 보인다. 구간 2, 김영선 의원이 유세기관 중에 수고했으니 해주라는 말에서도 조작된 의혹이 보인다. 구간 3, 충성 맹세한다는 말에서도 그런 부분이 보인다. 그래서 녹취록에 또 4.1초 구간에서는 예라는 소리가 들어가는데 이 목소리가 편집 삽입되었다는 흔적이 나타난다. 녹취록의 4.6초 구간에서는 소리 단락 구간에 찍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좀 이상해 보인다. 소리 파형의 진폭 레벨만으로는 세 구간에서 편집 조작 흔적이 분명하게 보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녹취된 소리를 세 구간 나눠서 이렇게 보이는 만큼 문장 내용 중에 돌출 발병과 문장이 끊김 현상이 존재하는 부분 등 17.5초의 짧은 시간에 발생한 내용들에서는 중요하다는 청탁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점이 안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통화 내용이 종결이 전며 내로 지속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보인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은 증거로서 가치가 상실된다. 소리 증거의 무결성, 소위 말하는 가로 열고 불법 녹취가 상실되었다. 무결성이 상실되었다. 공개된 녹취의 내용이 크게 세 구간에서 아까 세 구간을 얘기했죠. 편집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세 구간 크게 나눠서 보면 녹취록의 내용의 의미가 없어진다. 소리 편집 조작을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배경 잡음을 추가하는 적이 보인다. 소리 단절 구간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나중에 제대로 한번 따져보세요. 이 서류규명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를 증인으로 국민의힘이 신청을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저희 국민의힘 측 의원을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왜 저희가 증인으로 본 이유를 한번 제가 논거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무슨 녹취록 하나 가지고 선거 때 공천 개입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당선인의 공천 개입이라고 하지만 실제 민주당에서 이건태, 김동아, 김기표, 박균택, 양분남 이런 초선의 5명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이었고 이분들이 다 민주당 공천으로 됐습니다. 저희들 보고 지금 그 대통령이 당선자가 공천 개입을 했다 여부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어제부터 시비를 거시는데 이것이 민주당에서는 공천인지 사천인지 거기에서는 또 당 대표가 이런 분들을 어떻게 경선으로 하셨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천 개입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뭔가 증거가 분명히 하고 공천 개입을 했다는 또 그 선거 관리위원장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녹취록 하나 가지고 지금 또 그것이 조작된 흔적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운영위 국감이 하루 종일 이거로 떠들어야 될지 우리 또 실장님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제 유사한 케이스인데요. 이제 이게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이 당무에 공천 업무에 개입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것이 불법이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과거 그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의 경우에 공관위원장에게 친박 리스트를 제공을 하고 공천 룰 관련 자료 등을 전달하고 해서 공천을 종용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이유는 이게 단순한 의견 개진은 당원으로서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이때 현기환 수석은 공무원 신분이었음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런 것이 유죄가 되려면은 선거인들, 투표를 찍는 선거인들의 의사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봐야 되는데 당 공천심사위에 난 누가 좋더라, 나 이 사람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 표시 정도는 전혀 불법 개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왜 그럼 유죄가 됐냐?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유무죄를 다투질 않았습니다. 항소를 하지 않아서 그냥 유죄가 확정된 케이스인데 그 뒤에 기소된 현기환 정무수석은 이런 선거 개입, 공천 개입 관련해 가지고 똑같이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점을 사례로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네,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신원식 안보실장 계시죠? 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방위에서 지금 문제가 됐던 김영현 현재 국방장관 전 경호처장 당시의 불법 회합 당에 대해서 의원들과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인하시다가 화를 내시고 사과하셨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은 뭐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차분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0월 17일 날 6번 국감을 하면서 확인했는데 수방사령관의 답에 의하면은 당시 김영현 경호처장이 소집했던 그 세 사령관 불법 회합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수방사령관 얘기가 맞죠? 다시 한 말씀해 주시죠. 보고받으신 바 없으시죠? 수방사령관이 저한테 보고한다고요? 아니 보고한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수방사령관한테 제가 뭐 직접 보고받고 하는 위치가 아니고 단계가 좀 경호처장 저 차분하게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경호처장의 그 소집한 모임에 대해서 수방사령관이 보고를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죠? 보고 안 들으셨잖아요. 제가 경호처장한테 경호처장한테 격려해 주라고 했기 아니요. 때문에 아니요. 제가 경호처장한테 아니요. 보고 안 했다고 했다니까 시간을 우리가 줄여야죠. 아니 수방사령관하고 저하고 뭐 대화를 그러니까 보고 안 했잖아요. 한 게 아니고 경호처장한테 제가 부탁을 한 거니까 그 자체의 질문이 잘못된 의도를 한 거기 때문에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질문을 하는데 내 질문을 뭘 할 줄 알고 우리 경호처장 아니 수방사령관이 저한테 뭐 보고를 했냐 안 했냐가 본질과 다릅니다. 문학하세요? 내가 지금 질문 간단하게 하잖아요. 자 수방사령관 보고 안 했다고 했는데 보고 안 들었잖아요, 그죠? 특전사령관도 10월 17일 날 그 해당 회합에 대해서는 보고 안 했다고 했습니다. 보고 안 들은 거 맞잖아요, 그죠? 가치가 있든 없든 보고 안 들었잖아요, 그죠? 네, 경호처장한테 통괄적으로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김영현 장관이 없잖아요. 그게 묻잖아요. 특전사령관 또 지난번처럼 화내고 사과하실래요? 자, 특전사령관이 보고 안 했다고 했는데 보고 들은 바 없죠? 뭐 사과를 갖고 보고 강요하시는데. 들은 바 없냐고 묻잖아요. 없죠? 아니 경호처장한테 이미 다 제가 모임 하라고 권장했기 때문에 그거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ABCD를 그냥 쉬운 문학이에요. 특전사령관한테 보고 들은 바 없다. 맞죠? 네. 그래요. 방첩사령관한테도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렇게 세 사령관한테는 보고 들은 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9월 5일 날 국방위 속기록에 보니까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상민 장관 방첩사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방첩사령관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바 없다. 그 속기록에 또 물어보니까 저는 보고받은 바 없다 이렇게 두 번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원식 안보실장 기억력이 좋으시다고 대부분 이야기하더라고요. 보고받은 바 없으시잖아요. 속기록 맞죠? 아니요. 그거는 속기록 맞죠? 그날 질문에는 대답했는데 다음 날 보도 자료로 해서 제가 보고받은 적이 있다는
분명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대변인을 아니, 통해서. 그러면 그걸 해석해야지. 그때 그걸 가지고 아니, 과거 걸 가지고 계속 누구한테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보고받았어요? 잘못된 그 누구한테? 질문이시죠. 누구한테 보고받았어요? 그 다음 날 보고받았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그 대변인을 통해서 언론에 다시 설명을 말씀해 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무엇을 보고받으셨나요? 간첩 수사에 관련돼서 수사 협의를 하기 위해서 방첩사령관이 근데 그게 다음 날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 2번이나 물어봤는데 보고받은 사실 자체가 기억 안 날 정도여서 그날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의원님 그날 질문 자체가 넘어갈게요. 수사관계라고 하시면 되는데 잠깐만 그냥 여인영 사령관 나왔죠? 네. 됐어요? 예, 여인영 사령관 답변 좀 하실래요? 이 시간 좀 빼주시고요. 네, 시간 좀. 우리 안보실장이 답변을 쉽게 하실 수 있는 것을 길게 하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우리 문제가 된 모임에 대해서 한남동 한남초등학교에서 환생한 이유에 대해서 이성권 의원이 정보위에서 질의할 때 등록 안 된 차량이어서 대통령 경호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환생한 거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정 안 하셨죠? 보안구역에 부정했어요, 들어가야 안 되기 했어요? 때문에 경호처 부정했어요, 통제에 안 따라서 했어요? 이동을 한 겁니다. 부정했어요, 안 했어요? 무슨 부정을 속기록상 부정이 없잖아요. 무슨 부정을 합니까? 이성권 의원이 네. 한남도 한남초등학교에서 차 갈아탄 것에 대해서 박선원 의원이 질의하니까 이성권 의원이 그걸 도와주는 취지에서 이게 등록 안 된 차량이어서 대통령 경호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환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 안 하셨잖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속기록에- 이성근 의원님 대답에 제가 부정을 한 기억은 없고 저는 됐어요. 일관되고 됐다고.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됐다고요.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부정 안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 얘기는 다시 하면은 해당 회합은 보고를 했건 안 했건 그것은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없으나 사전에 차량 등록 자체가 안 된 회합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지금 당시에는 요 해당 것에 대해서 우리 신원식 안보실장께서 지난 속기록에 있는 답변을 할 때에는 2번이나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하셨다가 그 다음 날에 이제 보고받았다고 보도자료를 내셨다고 하는데 서면 보고 하신 적 있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이 서면 보고 있어요? 없어요? 아니, 경호처장 간단하게. 공간 모임을 간단하게. 말씀하시는지 공간 행안부 모임에 장관을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서면 헷갈립니다. 보고, 서면 보고 있다 없다? 아니 어느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간 모임. 행안부 장관을 말씀하시는 공간 모임. 공간 모임이요? 공간 모임은 저는 그건 없잖아요. 어차피 보고받은 없습니다. 거 없고 예.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모임도 서면 보고 한 바는 없잖아요. 그건 구두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면 보고 한 바는 네. 없잖아요. 그리고 저기 지금 거기 전두환 사진이 아직도 걸려 있다면서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게 걸려 있다 없다. 참 설명을 하는데 내가 단순한 건 묻잖아요. 있다 없다? 지금 걸려 있고요. 그 김재규 사진은 사진은 걸려 있다 없다? 그 사진도 걸려 있고 잠깐만. 22년 가을에 제 전임 사령관이 걸어놓은 것이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유지가 돼 전임이 있는 아니라 겁니다. 현 사령관이시죠? 제가 현 사령관이 맞지만 현 사령관이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현재 명확히 군무에 말씀드려야 대해서 되기 때문에 판단하죠? 그런 겁니다. 자, 김재규 사진이 걸려 있는 거 맞습니까? 김재규 사진 걸려 있지 않습니다. 걸려 있지 않죠? 네. 전두환 사진은 걸려 있고 김재근 사진이 걸려 있지 않은 것은 그 해당 규정상 예우 또는 기록 보존에 있어서 어떤 경우는 예우하고 어떤 경우는 예우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기록 보존하고 어떤 경우는 기록 보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기준으로 다 설명이 쉽지 않은데 그 기준으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걸려 있다면은 판단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두환 사진은 걸만하고 김재규 사진은 걸만하지 않다는 정치적 판단에 담겨 있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 그냥 간단하게 답하세요. 부동의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국회에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적절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저는 거기에 잘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제가 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1분 내에 정리해 주세요. 예. 경호처장에 의한 방첩 특전 수방사령관 격려 행사는 제가 먼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제안을 했고 이것은 관례였습니다. 두 번째, 방첩사령관에게 중령 2명, 고등학교 선배인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령을 방문해서 충안고 출신 중령 2명과 식사를 했다. 그걸 식사하는 걸 보고했느냐 그래서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날 이게 무슨 말이냐 확인해 보니까 방첩사령관이 간첩수사와 관련하여 행안부 장관과 국가수사본부장 등과 회의를 하겠다고 저한테 보고했다. 그래서 그게 그거였구나 해서 제가
대변인을 통해서 당당하게 정정 전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후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 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성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경 증인 잠깐 증언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기도 고양시 김성애입니다. 어제 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님의 말씀, 당선자 시절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님도 이렇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당시 명 씨가 경선 후반기에 참견하려고 해서 대통령이 매몰차게 꾸짖고 전화를 끊은 바 있다. 이후 취임 전날 전화가 와서 마지막으로 덕담한 것이 전부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 전화하지 마라고 이제 경선 마지막 과정에서 분명히 끊었다. 이런 취지시죠? 맞습니다. 네. 실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대변인실의 그 해명을 보니까요.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를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당시 윤 당선인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은 그냥 특별히 기업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다라고 답변한 내용도 맞죠? 어저께 대변인실에서 그렇게 보신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요. 대통령께서 2021년 11월 5일 경선을 마쳤죠. 그러고 나서 보궐선거가, 그러니까 당선자 때는 5월 9일이니까 6개월 정도 기간이고, 6개월 기간 동안 명태균 씨와 완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인데, 도대체 김영선 씨하고 명태균 씨가 무슨 연관 관계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5월 9일에 바쁘신 와중에 맞춤으로 공관위에서 보고를 하지도 않았다는데, 공관위에서 보고 받았는데 뭐 내가 그걸 좀 김영선이 해줘라고 말했다, 이런 립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경선 과정에서도 그 명태균 씨는 그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했던 것으로 들었고, 또 대통령이 그 경남 지역 순방했을 때도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는 얘기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김영선 씨랑 같이 다닌 거를 들은 거를 대통령이 어떻게 아세요? 아니, 대통령이 봤다니까요. 당선자 굉장히 바쁘신 분이신데 두 분이 다니시는 거 같이 봤다고요? 경선 때. 예, 그러니까 경선 때 봤다고요? 예. 그럼 대통령이 보신 겁니까? 그럼요. 그 대통령이 보시고 저들은 가까운 사이구나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김영선 의원도 명태균 씨 얘기를 했고, 명태균 씨도 김영선 의원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씨도 대통령 당선인에게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고, 거꾸로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윤석열 당시 당선인에게 김영선을 잘 부탁한다 만다 말할 처지가 아니었는데, 두 분의 사이가 가까운 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 여러 주요 정치인들에게 소개해 준 사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대통령도 알고 계셨단 말씀하시는 거죠. 2022년 11월에 딱 관계를 끊은 명태균이 김영선 전 의원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대통령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짐작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뭐 경남 지역에 가면 김영선 의원이 또 굉장히 선거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명태균 씨도 뭐 얘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 얘기를 대통령 당선인이 안 거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너무 섞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비서실장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태균 씨를 끊었지만 배우자인 김 여사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라고 하셔서 어떻게든 남편 몰래 명태균 씨를 달래고 좋게 얘기해서 선거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가족의 심리 상태가 아닌가라는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강혜경 증인, 경선 이후에, 그러니까 2021년 11월 이후죠. 2022년 5월 사이에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가 있었다는 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두 분 중에 누구하고 또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계속 연락을 해오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 누구하고요? 김건희 여사. 대통령은 아니고요. 중간에 대통령하고도 연락이 계속 이제 오고 갔었는데,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대통령 쪽에서는 이제 선을
겪었고 그 이후로 이제 김 여사하고는 계속 소통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선 이후에 선을 걸치 당선 이전에는 같이 여러 계속 번 연락이 됐던 있었습니다. 증언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해명들을 쭉 지금 대통령 비서실의 답변까지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 관련된 경선 정보를 대통령에게 드리고 김건희 여사가 또 윤석열 당선자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명태균 씨가 갑자기 전화를 했는데 그 바쁜 와중에 딱 받아갖고 김영선 씨 경선 도와주려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보고도 받았다라는 심지어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실 해명에 그래서 지금 따르면 공개된 녹취 내용이라는 게 풀 버전인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서사 가사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게 공천 개입으로 연결되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공천 의원님. 개입은 좀 관심이 없고요. 공관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대통령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명태균 씨를 달래려고 제가 거짓말한 모두에 거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워딩은 전체적으로 감사 축하 인사를 온 명태균 씨에게 덕담 형태의 듣기 좋은 얘기를 한 걸로 그러니까 그 저희들은 사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그 김영선과 명태균이 가까운 사이고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걸 대통령이 다 인지를 하고 그 통화를 하면서 오지도 보고를 하러 오지도 않는 공관위가 보고하라고 왔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 사이였을까? 지금 비서실장님 말씀대로면 그게- 앞으로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 전화하지 마 이렇게 딱 끊을 사이인데 갑자기 박절하지 못했던 건가요? 이 순간에? 그 선거에도 승리한 후보자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선거 초반에 당에 입당하기도 전에 이제 김종인 박사와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이 얘기를 하려고 명태균 씨가 처음 이제 왔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이런저런 조언도 들었겠죠. 제가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장님 너무 말씀 그렇게 주세요. 하다가 예. 어느 순간 그 경선 룰 갖고 좀 안 된다는 아닌 것 같은 얘기를 해서 매몰차게 끊었다는 것이 자, 대통령 실장님 그럼 제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이외에 다른 통화 내역들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더 또 나올 확인이 가능성이 안 있나요? 되는 것이고요. 네? 대통령님은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니까요. 아니 이제 뭐 통화 기록을 뒤져서라도 이 문제를 마무리를 지으셔야죠. 그럼 뭐 그렇게 뒤질 수 있으면 뒤져 보시죠. 예. 뭐 추가로- 그거는 뭐 의혹이 계속 뭐 어떤 의혹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의원님이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표본이 많고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혜경 씨는 지금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가 직접 통화한 걸 들은 적도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였죠? 당선된 이후에. 당선된 네, 이후에? 네. 김영사원 의원도 당선된 이후 그 시기에 김영선 의원도 당선된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통화한 걸 직접 들으셨다라고 증언하신 네네. 거죠?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여사와 통화하는 그 장면을 네네. 위증해버리 무섭습니다. 네네. 현장에 계시다는 거죠?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배준영 간사님, 네, 1분, 네, 의사진행 발언이신가요? 배준영 의원입니다.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 아까 강혜경 증인 뒤에서 앉아 계시는 빨간 옷 입으신 여성분 계시잖아요. 근데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근데 아까 강혜경 증인이 이쪽으로 좀 나오세요. 잠깐만. 변호사시니. 네. 잠깐만 제가 좀 먼저 할게요. 잠깐만요. 그 강혜경 배려하잖아요. 증인이 증언을 할 때 뒤에서 계속 귀옛말을 하시고 두 번이나 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움직이셔 갖고 김성애 의원님한테 귀옛말로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 누구십니까? 저는 강혜경 씨의 법률 대리인 변호인 노영희 변호사고요. 네. 네. 변호인이 조력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변호인이 잠깐만요. 멈추세요. 제 의견은 증인이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있는 사실만 해야 되는데 여기가 무슨 법정도 아닌데 그 증인의 그 증언에 김성애 의원님한테 가서 말을 하고 이게 무슨 작전 같은 겁니까?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좀 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계신 분은 법률 대리인이시고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9조 1항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법률 대리인은 법사위에 이어서 운영위에도 관련 절차를 거쳐서 와서 조언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증인이 잠깐만요. 아니 한 사람만 하고 질문하세요. 싶은 말이 잠깐만요.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왜 변호사님은 말을 잠깐 하지 마요? 조용하시고요. 아니 여당 의원님들 한 분만 말씀하세요. 예? 한 분만 말씀하세요. 동시다발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예. 우리 배준영 의원님, 예, 말씀하세요. 그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증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다고 저도 그 규칙에도 돼 있고 법도 그렇다고 그럼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질의하는데 제가 화면을 보니까 두 번이나 발언하는 가운데 발언을 하는데 옆에 와갖고 귀옛말로 말씀하시는데 글쎄 제가 느끼기에는 발언의 방향을 바꾸거나 수정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명백하게 그 증언을 오염시키는 행위입니다. 첫 번째 그러고 그리고 증인의 조력을 위해서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증인에만 그렇게 하는 것은 상관이 없을 텐데 왜 증언을 하는 김성애 의원님한테까지 와서 귀옛말로 하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 증언을 짜고 오염시키고 이 위원회에 거짓 증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오해를 사기 충분한 데다가 노영희 변호사님은 지금 죄송하지만은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전 만든 당이죠. 거의 비례대표 2번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증언이 제대로 된다는 거를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런 건 질서를 좀 잡아 주십시오. 네. 좀 조용히 좀. 아니 강명구 의원님, 강민국 의원님, 강승규 의원님 제가 늘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한 분씩 말씀하시라고 했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마무리해 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왜 그 증언을 하는데 귀옛말로 이 증언을 바꾸려고 그렇게 조작을 하려고 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김성애 의원님한테 증언을 하는 가운데서 뭐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도 조작하려고 하고 또 변경을 하려고 해서 우리 위원회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왜 방해하려고 그런지 저는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발하세요. 고발하시고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언제 증언을 제가 왜곡하려고 했습니까? 잠깐. 제가 무슨 증언을 왜곡하려고 했습니까? 제가 무슨 증언을 왜곡했습니까? 자, 변호인께서는 네. 저 사람 누굽니까? 자, 네? 변호인께서는 잠깐 발언을 좀 중단해 주시고요. 시켜주세요. 아니요. 저기 발언을 중단해 주시고요. 지금 9조 증인의 보호 1항에 보게 되면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호사님 내용 맞죠?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배준영 간사님만 말씀을 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조용히 해주세요.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러면은 변호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보여주십시오. 제출한 게 있습니까? 아니 행정실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거 알려주지도 않고. 에? 내가 말하는 거 여당이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자, 이리 와서 보시죠. 네, 간사님. 갖고 오세요. 봐야 될 거예요, 그게? 행정시장을 갖고 오세요. 우리한테 공지해줘야지. 공지해줘야 맞는 거지. 아, 윤석열이 그래야 안 그래요. 공지해야 되는 맞는 거지. 아니, 자자 받으라고 있어. 서류 나와야 되는데. 변호사가 변호사 공약에 대한 변호사 우리한테 보여줘야죠. 우리가 변호사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서류 다시 자 서류 확인하셨으면 예 다시 반납해 서류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했는데, 아니 왜 변호인이 와서 김성애 의원님이 질의하는데 귀옛말로 얘기를 하고 왜 저쪽에 얘기하는데 또 귀옛말로 수정하고 아니 이게 국감장 맞습니까? 무슨 공작을 이렇게 합니까? 아니 그 발언을 조작하잖아요 지금. 아니 이런 경우는 제가 보신 적 있으세요? 의원한테 증인의 변호인으로 동행하는 사람이 와서 기술만 하면은 그게 지금 조작인지 뭐예요? 증인과 증인하는 증인자를 조작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변호인이 사기꾼이냐 네, 네. 자, 저기 우리 여당 의원님들 뭐 제가 아무리 저희 배준영 의원님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우리 간사님만 지금 말씀을 하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노영희 변호사님,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저에게 왜곡, 조작 이런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제가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다면 여기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저희 의뢰인이 증언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발언을 할 것을 그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겠느냐 이걸 물어봤던 것이고요. 관련해서 중간에 정진석 실장님이 얘기를 자꾸 이제 끊어버리고 중간에 본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성애 의원에게 가서 우리 의뢰인이 말을 하다 끊겼으니 조금 더 말할 기회를 달라,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해달라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내가 뭘 그랬다. 네, 주진우 의원님, 예, 노영희 변호사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 들었는데 증인이 누릴 수 있는 변호사의 어떤 조력권은 증언의 중간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증언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수기하고 조사 중간에 끼어들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 들어보니까 제가 가만히 있으려다가 너무 이상해서 제가 끼어들었는데 보통 변호인은 증인을 위해서 할 때는 구체적인 증언을 할수록 위증 위험에 더 노출되기 때문에 대부분 증언 범위를 어떻게 보면 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위증 위험성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지금 증언한 내용에 덧대가지고 뒤에다 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증언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의 역할을 넘어선 것이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질문하는 의원한테 가서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증언 개입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 주진우 의원님,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이소영 의원님, 예. 자, 이소영 의원님, 예. 말씀하세요. 아니, 존경하는 주진우 의원님, 너무 비하기 심하시고요.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어떻게 모든 사안에서 변호인이니까. 자, 이소영 의원님 발언하고 계십니다. 의원님 끼어들지 마시고 좀 들어보세요. 조용히 지금 좀 하세요. 강혜경 씨가 다른 형사 사건으로 고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예.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소영 의원님, 네, 다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언해 주세요. 예. 네. 네, 의사진행 발언 다시 해 주시기 시간을 바랍니다. 조금 더 주셔야 네, 시간을 다시 좀 회복해 주십시오. 네. 네. 동석한 변호인이 무조건 추상적으로 답변하기를 조언해야 된다.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항상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감장에서의 위증죄에 대해서만 조언을 하는 변호사라고 한다면은 말씀대로 추상적인 답변을 조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미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다시피 강혜경 씨가 다른 형사 사건으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고발된 건에 대해서도 변호를 맡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그 고발된 사건에서 유리한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이 대리하는 입장에서
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변호인이라면은 어떻게 조언해야 되는 거지 왜 구체적으로 발언하라고 조언했느냐라고 하는 거는 너무 비약이다. 너무 우리 차례. 네, 네. 자, 우리 간사님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자, 정성국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주세요. 예, 정성국 의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서요. 좋습니다. 양보합니다. 예, 노정면 의원님 예, 발언해 주십시오. 네, 우리 주진호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가 한 얘기랑 주진우 의원님께서 들었다고 한 것에 그 사실관계 차이가 있어서 그것만 좀 노 변호사는 증인께서 증언 도중에 정진석 실장께서 끼어들었기 때문에 답을 못해서 추가로 증언을 더하고 싶다는 얘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끼어들은 사실이 전혀 노 없는데. 변호사가 증인한 아니 아까 그 조금 전에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갈래를 타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이 진짜 잠깐 중단할까? 잠깐 중단할까? 그냥 판을 엎으세요. 아니 합리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자 지금 의원님은 이미 제 말뜻을 이해하셨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실장님 잠깐 실장님 지금 제가 실장님 제가 증인의 김정재 의원님 노정면 의원님 잠깐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관계를 좀 진행할 수가 바로잡게 없어요.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자 실장님 지금 그 변호사께서 실장님도 말씀하실 때 발언권을 얻고 하셔야죠. 발언권 주신 줄 알았습니다. 예, 드리지 않았고요.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겠다고 해도 지금 뭐 계속 지금 의원님들께서 손을 드시고 지금 말이 많이 섞이고 있습니다. 자 잠깐 이 시점에 아니 실장님 지금 요청하는데 실장님보다 먼저 하시겠다는 겁니까? 자 그러면 우리 정진석 실장님 저 변호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그 증인의 증언 도중에 끼어드는 바람에 증언이 중단됐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만 했지 제가 증인의 증언에 끼어든 사실이 없습니다. 증언을 중단시킨 사실도 없고요. 그렇죠? 제가 그럴 위치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님 정진석 실장의 말에 대해서 신상 네. 관련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렇게 판단한 것을 사과해야 되는지 정정해야 되는지 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을 표시합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이거 가지고 뭐 계속 얘기 나눌 수는 없으니까는요. 자 지금 자 언제 질의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뭐 차수 변경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성국 의원님 1분 하시고요. 예, 1분만 하겠습니다. 정성국 의원님 발언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지금 방금 본인께서 그러셨잖아요. 본인도 의심받을 행동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말은 분명히 문제성을 우리가 지적한 데 대해서 인정하신 거라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법률에 대해서 우리 주진우 의원님 같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김성애 의원님한테 와서 기속말로 말한다는 자체는 충분히 저희가 어필을 하고도 남을 상황이에요, 위원장님. 그리고 이분의 이력도 뭐 변호사로서 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 이력을 또 보더라도 이렇게 또 뭐가 모종의 뭐가 있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정인의 모습이 앞으로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위원장님께서 선을 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 벌써 4번이나 발언하셨어요. 배준영 간사님. 자. 일단 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하고 제9조 증인의 보호 1항을 다시 읽어드리면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라고 되어서
예, 증인의 보호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 인정하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정성국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유의해달라 분명하게 예, 이야기하라고 했으니까 저기 대동하고 계시는 변호인께서는 네, 앞으로 행동에 있어서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를 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배준영 의원님 그리고 또 한 분 하시죠? 네. 당사자인 네, 김성애 의원님 두 분 말씀을 듣고 예, 질의를 이어가야 될 텐데 시간이 많이 됐네요. 네. 자, 일단 먼저 배준영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유감입니다. 지금 명태균 씨, 강혜경 씨 이런 분들의 신뢰 문제로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러운 이 상황인데 지금 특히 노영희 변호사라는 분은 죄송합니다. 김성애 의원님하고 스피스라는 이름의 유튜브 같이 하고 계시죠. 심장식 의원님도 노영희 유튜브 단골 게스트로 나와 계시는데 뭐 죄송합니다만은 그 노영희 변호사가 의사 진행에 관련된 정상적인 얘기를 했을지 위증 교사를 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그냥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구조 증인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국감위원회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이거는 위법한 거라서 우리 위원회 예. 자, 우리 김성애 의원님 뭐 신상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예, 우리 김성애 의원님과 예, 신장식 의원님도 신상과 관련된 발언인가요? 예, 두 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애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뭐 신장식 변호사님이나 저나 워낙 방송을 많이 나가던 사람이라 그렇게 아는 사이로 치면 뭐 끝도 없을 것 같고요. 뭐 배준영 의원님이 의심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같이 출연했던 저 있고 지금 출연하고 있지 않고요. 예, 부정기적으로 출연해서 몇 차례 마주쳐서 방송을 같이 뭐 방송 진행자시니까 제가 패널로서 참여한 적은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 당사자인데도 한마디 안 하고 있으니까 제 발언 시간 동안만큼 조금 추임새를 안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자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변호사로서 오셨는지 몰랐고 특히나 저한테까지 오시는 동작은 저로서도 예상할 수 없었던 동작이고 여기 뭐 기자들이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마치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처럼 되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는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고 끼어드는 것은 뭐 제가 방어과를 질착하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좀 선을 분명하게 그어서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신장식 의원님. 네. 배준영 간사님 저한테는 사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같이 방송한 적도 없고요. 심지어는 패널로서도 그리고 저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벤트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저와 노영희 변호사 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불쾌하고 심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거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 배준영 의원님, 배준영 간사님, 네. 사과하세요. 예, 배준영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전달받은 메모를 갖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신장식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간에 사실 뭐 여러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네, 증인의 보호를 위한 변호인 대동이 뭐 우리 예기치 않았던 일로 인해서 사실 혼동과 오해 그리고 유감 표현이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사회자인 저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